네,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저 부모님들 주차하고 올라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서 저희가 1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하다 보면 저 밑에서 무슨 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찬양 연습이 있어서 저희가 문을 닫겠지만 좀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분의 영상 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인 에듀케어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유아교육을 실천합니다. 믿음 안에서 밝게 자라고 인격과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교육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초를 세워갑니다. 예인 에듀케어의 교사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품는 원장님, 자신의 자녀를 맡기며 함께 섬기는 교사, 에듀케어의 첫 졸업생으로 다시 돌아온 선생님까지. 예인 에듀케어는 단지 일터가 아닌 서로를 품고 하나 되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아이를 향한 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딸 셋을 뒀고요. 석다연, 석시연, 석수연 이렇게 세 명의 딸을 에듀케어 셋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에듀케어 1기 졸업생 김경민 딸과 4기 졸업생 김동건 아들을 졸업시킨 엄마입니다. 와. 저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 프로그램은 정말 특출하지 않으면 다 비슷해요. 아니면 뭐 조금 더 특출한 영어를 더 강조를 하든지. 근데 에듀케어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외부의 어린이집들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성품적인 부분까지도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다루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아요. 항상 엄마들은 아침 시간 바쁘잖아요. 막 허겁지겁 늦을 때도 있었고 또 차에 등원시킬 때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맞이하는 선생님은 항상 아이를 안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오늘로 들어 보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감동이었고 꼭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그 모습이 항상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마니까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듀케어에서의 아이가 지내는 모습들 또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저의 생각을 좀 깼던 제가 봐왔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었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깨달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마음 안에 부대낌도 솔직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아이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그런 상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들을 좀 많이 깨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때 참 좋은 시너지가 있었던 것들을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기 졸업생 김경민이는 지금 27살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선생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엄마였는데 선생님들의 기도가 이 아이를 이끄는 또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통해 신앙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예배와 절기, 소풍과 야외 활동, 신체 운동, 예술 경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자연을 경험하는 자연 탐구,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참여 행사까지 아이와 가정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유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과 인격의 기초를 세울 때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기 위해 우리는 말씀 위에 아이들을 세웁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아이가 아닌 세상을 선도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예인 에듀케어는 가르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은 희망의 노래가 됩니다. 진리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워갈 한 영혼, 한 생명. 그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미소에서부터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 뵙는 분도 있고 다시 뵙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에서 엄마로 다시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동생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인에듀케어 원장 이용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또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고요. 그냥 편하게 1번, 2번, 3번 할게요. 1번은 일반 유치원을 보냈지만 2번, 3번은 저도 예인에듀케어를 보냈고 졸업을 시켰고, 그 큰아이가 이제 지금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바로 밑에 층에서 드럼을 치면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저도 엄마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저희 오리엔테이션 때 저의 육아 실패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어머니들의 고민에 저희가 자그마한 답과 길잡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아이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의 시기에 접해 있는데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것인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즘 화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화두가 있냐면요.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이것을 위한 많은 정말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 교육이라는 거를 하다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앞으로 뭐 교육해야 되냐?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이제 교육이라는 게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교육을 가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점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앞서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제 AGI가 준비가 되고 그렇게 앞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준비시키는 게 필요할 것인지,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AI랑 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떤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미래학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 아시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라고 오픈 AI 회장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중점을 해야 될까? 어머니들이 이미 아시는 얘기고 이미 들었던 얘기이실 것 같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창의력,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해지냐? AI를 자연스러운 파트너이자 헬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이티브 같은 능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데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고유의 능력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교육의 화두가 더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정말 손정희 회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어떤 꿈을 꾸느냐가 오히려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았을 때 부모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들, 어서 많이 보던 이야기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우리 부모님의 선택은 어느 쪽이십니까? 왼쪽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답은 어머니들 마음 안에 다 있으실 거고 내 머리와 생각은 이렇지만 현실은 이래, 이런 갭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습니다. 왼쪽은 AI가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너무나 웃긴 건 뭐냐면 바로 현재 교육의 목표는 AI가 대체 가능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10년 내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거는 옛날 엄마 등짝을 맞아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예요. 좀 집중 좀 해. 너 왜 딴 거 갖고 그렇게 그래? 공부 좀 해.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시야는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AI 시대에 유아 교육의 기관에서의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거는 저희 이제 원장 교육에서 했던 이야기였었어요. 생성형 AI의 발전이 사회, 직업,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삼성 다니시는 분, 현대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체감하고 계시고 때로는 그 다음에 나의 스텝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직업을 갖춰줘야 됩니까? 배관공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아시겠죠? 숙련된 기술로서 AI가
대체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아남을 거다. 지금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래머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뭐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입사해서 들어가는 그런 좀 어린 엔지니어라고 할까요? 프로그래머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오히려 AI한테 밀려서 퇴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직장 갖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키는 것을 잘 수행하는 사무형 인재가 아니라 창업가, 연구가, 창작자 성향의 인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AI가 대체하지 못할 역량을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유아 시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저희가 원장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딱 듣고 와 하면서 막 환호를 질렀어요. 왜냐하면 초등, 중등, 고등은 이미 지금 고착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새롭게 바꿔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유아기는 정말 말랑말랑하고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넣어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시기에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AI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AI를 배워야 하지만 아이들은 배우지 않아도 네이티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인간의, 사람의 고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경험, 올바른 감정의 표현과 이해, 타인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 능력, 관계 중심의 문제 해결, 결국 열정, 재미, 즐거움, 내적 동기에 의한 모험심 등 기계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만 갖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북돋아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을 이겨내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 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밖에 보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교구를 사용하는지 판넬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교구를 통하여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희는 성경을 기반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유 능력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유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라는 건 캐릭터입니다. 인격입니다. 정서입니다. 그 정서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가장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신앙적 접근이 고유 역량을 키우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걸로 AI로 만들어 본 이미지였었어요. 좀 이상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을 배경으로 하지만 거기에 백투 베이직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조금 네온 사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줄래? 라고 딱 한 줄로 만들었던 명령어였었어요. 저도 AI를 통하여서 챗GPT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 내용 준비하는 것들을 한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 책으로 돌아가는 것, 사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욱 큰 역량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이 변하지 않는 바탕 위에 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능력이 필요하다고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한 이 부분, 이것을 예인 에듀케어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회복력, 적응력, 창의력,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은 예인 에듀케어의 인성, 감정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교구 교재도 배우지만 선생님들의 삶과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그 다음 AI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예인 에듀케어에서도 주려고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결국 국어, 수학, 과학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문제를 빨리 푸는 국어, 수학, 과학이 아니라 몰입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학교의 교육이고요. 현재 학원의 교육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혹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 멈추고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수능 문제 푸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코딩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개념이 이러니 이제 챗GPT로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 자신의 고유 능력을 정말 집중할 것인가. 우리 예인 에듀케어의 언어와 추론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 학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며 나의 강점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시와 드림,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지, 나로 기인한 것들은 나의 상황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탕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바탕에서 우리 예인 에듀케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기독교 신앙 위에 감정과 인성 그리고 모든 유아 교육기관에서 하는 유아 교육을 저희는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계되는 배움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위하여서 가정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삶으로 배우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마다 저와 함께 전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어머니들이 혹시 교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하나님 말씀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시간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경청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형님들을 보면서도 배우고 또 질문도 하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하여 가고 있는지 선생님의 말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준비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커가야 될 것인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 전체 예배의 말씀은 저희가 1년 동안 구약부터 신약의 말씀을 스토리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어진 주제를 1년에 맞춰서 다 카테고리화를 해놨고 거기에 맞춰 전체 예배부터 반 예배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과 등대가 되기 위해서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통할 때 가장 좋은 거 아시죠? 말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말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말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암기라는 걸 통하여서, 지금 아이들은 암기를 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한데 인간의 고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런 작은 부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그냥 말씀을 눈으로만 배우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 넘치죠. 우리 부모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 아실 거예요.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절기 행사도 그런 지혜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매년 동일한 주제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억하고 분출해내는 그 아웃풋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아웃풋보다, 그러니까 인풋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웃풋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는 아웃풋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신앙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날 때 보면 세족식과 축복기도를 받는데요. 우리의 시작은 부모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부모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 축복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시작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의 정체성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족식과 축복기도 그 외에 저희가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신앙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주제에 따라 연령별로 다른 성경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우리한테 성령님이 왜 필요하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길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학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성교육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여자와 남자로 만들어졌다. 사람은 여자와 남자의 두 가지 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이제 곧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교육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유치원 원장 교육 교재에도 이제는 이런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의 성에 대해서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는 삶, 그게 바로 이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가 누구인지,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성교육 가치관에서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 가치관에서의 성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배우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그 기독교 가치관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인성을 복음 빛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우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밖에 보면 저희가 마음빛깔이라는 것도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진급하신 어머니들이나 혹시 이전에 졸업했던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 마음빛깔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연령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은지 점점 빌드업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과 연계된 나의 인성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들을 아이가 경험을 통하여서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정서, 인성 교육입니다. 이 위에 우리는 이제 일반 유치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 교육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건강 이런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 1회 원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상주하는 교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1년 동안 교육 계획 안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저희 신앙적인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특별 주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놀이 또는 이번에는 비가 와서 기구놀이를 했는데요. 또한 경련으로 저희가 운동회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우리 아이들과 신체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 분명히 뭐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듣고요. 그 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그 소리를 통하여서 배웠던 걸 표현해내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죠. 저희가 이전에도 이런 언어 수업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문어톡이라는, 그러니까 올해죠. 25년도에 문어톡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동요동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음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률에 따른 우리의 말들은 굉장한 의성어, 의태어,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요동시로 우리 아이들과 연계된 교구구 교재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언어를 습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주 놀라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밖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7세 아이들이 이 문어톡 활동을 통하여서 시집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게 굉장한 그런 아웃풋이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한글이라는 거 쓰기 어려워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이 문어톡이랑 그다음에 시집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2편에서 3편 정도 계속 시집을 써갔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한 것.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어톡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봤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못해요, 힘들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들이 글씨도 쓰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점점 반복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주제를 잡아보고 스스로 그 주제를 통한 나의 생각을 진행을 해보고 그것에 감정을 더해서 표현을 하고 글씨를 쓰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글씨를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계기였습니다. 혹시 나가면서 아직 못 보셨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와 그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1인당 3편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올해
전국에서 딱 2군데서 했습니다. 저희 예인 에듀케어와 다른 데서 딱 2군데에서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뭐 다 아시는 출판사일 거예요. 루크라는 출판사 아시죠? 우리 아이들 교구하는 데거든요. 그 루크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를 했고 저희가 이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계속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인 에듀케어에서 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은 정말 이 동유동시를 통하여서 문단에 등단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이제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관계를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배워야 하죠. 사회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마음빛깔이라는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하는 모든 삶이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필요에 의해서 홈스쿨링을 하시는 부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홈스쿨링도 언제까지나 혼자 하지 않으시잖아요. 공동체가 필요하죠. 공동체 안에서 특히나 요즘 1명 또는 2명밖에 없는 아이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제일 많이 이제 듣는 건 제가 내 말 안 들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친구가 내 말 안 들어요. 나 이런데 친구가 제 마음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아이들만 모인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경험했던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고서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요. 제가 내 말 안 들어요. 막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인간의 가장 고유한 능력들을 성장시키는 이 공동체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5세, 6세, 7세 시기엔 유치원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요. 적당한 인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머니들 유치원을 결정을 하실 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곳, 좋은 시설이 있는 곳, 그런 것들도 중요하시겠지만 정말 어느 시설이든 어느 교육이든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그것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서포트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부모님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예인 에듀케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훈련받고 준비해야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힘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술과 그다음에 음악 활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독려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다 담을 수 없어서 이게 조금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이 놀라운 작품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은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탐구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자연과 하나님의 이치를 배울 수 있는 교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그 다음에 상황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안다시예요. 안다시,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가드닝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AI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원리를 알아가는 것, 그 기초를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주어지는 것이 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영어를 따로 좀 뽑아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내 교사가 상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살은 주포니아, 6세, 7세는 잽스라는 정철 선생님이 만드신 교재, 기독교 배경으로 한 교재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다양하게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지금 6, 7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1시간씩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스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스템이라는 거 아시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융합적으로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와 함께 놀라운 실험을 하며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한 이벤트 윅을 통하여서 영어라는 것이 이제는 AI가 통역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원어민처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영어 원어민처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나 못해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는 어디든 있어. 그런데 네가 이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거야.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새로운 것에 너희가 도전하면 좋겠어. 이런 자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기를 가르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다음에 절기 행사와 여러 가지 마음빛깔이라는 활동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만지고 감정과 그 인성을 만진 이후에 일반 유치원에서도 하는 동일한 교육을 진행을 하며 이것을 동일하게 확장하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여전히 또 다 담을 수 없지만 몇 개 좀 상징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어떤 의미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와 연계된 확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도 가고 시장도 가서 직접 물건도 사보고 용마켓이 뭐냐면은 제 이름이 이용아잖아요. 제가 마켓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집중하고 우리 아이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제와 활짝 놀이 가운데에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야외 활동과 그다음에 나오는 소풍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뒤에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지만 야외 활동과 체험 활동, 그다음에 소풍은 저희가 3월 말 또는 4월부터 그다음에 저희 어떤 상황과 그다음에 날씨가 허락하는 11월 말 그 정도까지 격주에 한 번씩 바깥에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운 데를 나가고 때로는 실내 활동, 실외 활동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제와 연관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따끈하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벼베기 체험. 네. 그래서 김장 체험도 하고 예절 교육도 원에서 할 때도 있고 밖에서 나가서 할 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일반 생활적인 내용까지도 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소풍 다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연계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거의 매달 연령별로 반별로 돌아가면서 노치원이라고 부르는 데도 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교육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배움의 확장 연계 활동 중에서 제가 정말 뿌듯하게 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7세가 이번 주 오늘이 토요일이죠. 화수목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부모님과 떨어져서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다 왔습니다. 24명의 아이들을 교사 4명이 이끌고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예인 에듀케어에서 교육을 받고 7세가 되면 아이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나 제주도 간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7세가 되면은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제주도 갈 것을 기대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가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은 나와 독립해야 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 하는 아이들, 내가 평생 따라다닐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선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것을 함께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7세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혼자 비행기 티켓 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해주시죠. 자, 일로 와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자, 앉으세요. 티켓 선생님 나눠줍니다. 너희 주민등록 등본이야, 다 갖고 있어. 자, 이거를 들고 너희가 직접 티켓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 가요. 그래서 그거 다 보여주고 티켓팅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가죠?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 스스로 저 주스 먹을래요 막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귀가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저희가 그 젤리 같은 걸 줘요. 올라갈 때 너희가 귀가 아프면 이걸 먹는 거야. 선생님이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다 기다리고 있다. 그때 먹어! 그러면 막 가가지고 막 먹어요. 그러면서 문제 가운데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이 짧은 2박 3일이지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해요. 우리 아이 울까 봐. 애들 너무 잘 지냈고요. 2박 3일 동안 밤에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네, 이게 바로 저희 예인에듀케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정말 존귀한 자야. 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능해 라는 것들을 계속 기도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다녀올 수 있었죠. 이렇게 삶이라는 건, 교육이라는 건 여기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배워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경험을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어려울 때는 의지할 누군가에게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느냐가 우리 유아기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 아이들이 졸업 여행을 다녀오면 그 이후에 이제 졸업하기 전에 너는 사명이 있는 친구야.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멋진 아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성경학교에 갑니다.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없나요? 네, 작년에 결혼이랑 졸업했던 친구인데 오늘 동생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큰 모습에 저희도 너무 기뻤습니다. 방금 전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지식적으로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의 힘은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학습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교재와 교구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아이들한테 3학년, 4학년 그 이후에 이제 꽃 피우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 부모님의 영상들을 준비할 때 고민을 했어요. 어느 분을 선택을 할까? 그런데 그래도 조금 왜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보다 좀 나이가 좀 격차가 나는 아이를 왜 선택을 했냐면 지금 어머니들은 지금 내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말씀으로 이 가치관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교육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차이가 나지만 1회 졸업생, 4회, 6회, 10회 졸업을 시킨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드렸죠. 결국 배움이라는 건 계속 돼야 되는 것이고 평생 우리 아이들의 힘이 되는 교육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인에듀케어에 보내실 때 함께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숙제를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에서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그 마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는 연 4회 부모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모 교육의 환경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저희 아이들이 1년에 경연으로 1년에 한번 이렇게 비파와 수금이라고 발표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다 교육이라는 거. 서서 기다리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가 정해지는 활동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교육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이 또한 서포트해 주시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예인 에듀케어를 지탱해온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인 에듀케어의 힘은 교구와 교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인 에듀케어의 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예인 에듀케어의 교육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26학년도에는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어톡 있었죠. 이 문해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구 교재를 통하여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암송이 되어 있고 성품과 정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도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아이들이 시를 외우고 말씀을 암송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아이들의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경청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언어 자극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더욱 적확하고 풍성하게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창의력과 사고력이 탄탄하게 준비되는 아이들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약간은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AI 리터러시 가운데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야 되는지도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집에서 이미 우리 아이들이 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노출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저희는 TV는 안 봅니다 라고 완전히 막아놓으신 가정도 계실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준비가 돼요. 물론 그 교과서를 먼저 도입했던 나라에서는 다시 종이책으로, 전자칠판을 도입했던 나라가 다시 노트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면 그 상황에서 또한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는다고 하면 무조건 막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본물이 터질 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폐해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교과서를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교사와 정해진 시간 안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학습, 절제된 비율로 안전하게 활용을 하면서 보완제로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AI의 환경을 적대시하는 것보단 개발하고 정말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대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25년도까지는 오전 활동, 오후 활동,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저희가 준비해드린 이 팜플렛 가운데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지금 7세 시간표인데요. 아침에 저희는
9시 반까지 우리 아이들이 등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3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수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교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시간 가운데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25년도 시간표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오전에 예배, 마음빛깔, 언어학기, 체육과학, 수학, 영어, 오후에 미술이나 스템 활동, 놀이 활동, 보충 활동들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렇게 한 2시까지 오후 활동이 끝나면 2시부터 3시까지 선택적 방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원하는 친구들은 원어민 영어, 꼬마 정원사, 로봇, 태권도, 발레, 스토리아트, 축구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납입을 하고 그 방과후를 진행을 했고 그것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교실에서 자유놀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6학년도에는 이렇게 반합니다. 오전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예배, 마음빛깔, 언어, 과학, 수학, 놀이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요. 오후에 선택적인 방과 활동으로 들어갔던 일부의 과목을 정규 특성화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 한국인과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 그다음에 스템, 로봇 블럭, 키즈 콰이어, 미드 가드닝, 온리원 키즈 놀이 활동들을 여기에 모든 그러니까 태권도랑 발레랑 스토리아트 같은 거 축구가 빠졌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이 조금 강사님과의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것이 못 들어가게 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라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안입니다. 네, 안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으로 선택적 방과후를 했던 것들을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기회를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오후에는 담임 선생님이 잠깐 들어가는 시간도 있긴 하겠지만 비담임 선생님 또는 강사 선생님 오셔서 오후에 특성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성화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가 있는데 어머니들께 오리엔테이션 할 때까지는 다 정리가 돼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요청에 따라서 별도 방과후로 결정하게 될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더 상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 마음 같았으면은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좀 제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26년도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의 모집 요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세, 6세, 7세, 현재는 5세 3반, 6세 2반, 7세 2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세 같은 경우에는 12명, 13명 이렇게 아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4명 기준으로 3반 생각을 하고 42명을 모집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세는 17명 기준으로 2반, 그다음에 7세는 15명 기준으로 2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별 모집 내용들은 부모님들이 진행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좀 요청이 좀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 수도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크게 지금까지 보면 3반, 2반, 2반 이렇게 좀 세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인원은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모집 일정은 오늘이 토요일이죠. 이 입학 설명회 이후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진급생의 진급 신청을 받고요. 졸업생과 진급생 동생의 입학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인원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TO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남는 자리에 이순위 예인교회 성도님 자녀들이 월요일, 화요일에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이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앞에 들어오시면서 다 이름 쓰셨죠? 이름 쓰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졸업생 동생도 있겠고 타교인도 있겠고 예인교회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적어주신 정보에 의해서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저희가 부모님께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자의 안내에 따라서 1순위 진행해 주시고 2순위가 27일, 28일에 그 문자에 따라 저희가 입학금 계좌를 안내를 해드려요. 현장에 오실 필요 없고요. 이 기간에 입학금을 내는 것으로 입학 등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름합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5일 날 5세 남자는 이만큼 인원이 남았고 5세 여자 6세 이렇게 이만큼 남았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내가 2순위인데 3순위인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라고 좀 생각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입학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세 3순위예요. 근데 저희가 5세 같은 경우에는 42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남녀 동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저희가 원하는 수입니다. 그랬을 때 5세 신입 친구들이, 즉 졸업생의 동생이나 재원생의 동생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순위 예인교회 성도님한테 입학 가능 인원이 몇 명으로 나올까요? 16명으로 나오겠죠. 어머니 16자리 있습니다. 이 날까지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시면 입학 등록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입학금을 넣어주신 그 날짜가 시간이 10월 28일 13시 59분까지 들어오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1순위에 여인교회 성도 5세 남자 아이가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다 올 수도 있겠고 다 안 올 수도 있겠죠.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10명이 오늘 왔다고 적었지만 그 중에 8명이 이제 입학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16자리 중에 8명이 넣었기 때문에 이제 8자리가 남겠죠. 그러면 10월 29일에 저희가 3순위 8자리 남았습니다 라고 공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3순위라고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30일, 31일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순위 5세 남자가 방명록을 쓰신 분이 10분이에요. 그러면 8자리가 남았는데 10명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10명 가운데서도 다 입학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장 내역 입금을 보니까 7분이 딱 하셨어요. 그러면 한 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제가 6자리로 했죠. 네. 그래서 6자리가 남았는데 7분이 만약에 입학금을 넣으셨어요. 그럼 한 분이 초과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날 11월 1일에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현장이라는 것은 예인 에듀케어입니다. 예인 에듀케어에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추첨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떨어지신 분은 저희가 입학금을 반환을 해드리고 대기 1순위로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저희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주시고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따 나가시면서 뒤에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가 아까 쓴 거 좀 수정할게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안 쓰신 분은 계신다면 지금 나가실 때 써주시면 됩니다. 방명록을 써주신 분에 한해서 이 문자들이 가고 먼저 순위와 기회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못 들으셨어요. 잠시만요. 네, 못 들으신 분들은 월요일 날 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대기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도 무조건 1순위가 아니라 3순위까지 끝난 이후에 3순위에서 대기가 발생을 하면 그분들 다음에 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설명회에 안 오신 예인교회 성도님들도 대기로 들어가게 되는 점 다시 한번 혹시 안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15만 원이고요.
해당 순위 등록 기간에 원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종일반 지원은 표시하는 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주시는데 저희가 먼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친구들 우선 배치를 하고 신입을 받으니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완료 시에 원에서 확인 문자가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입금을 하신 이후에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희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의 교육 기부금이 25년도 기준 월 기부금 39만 원, 수혜성 경비 15만 원, 종일반 15만 5천 원인데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수혜성 경비가 무엇인지 또 별도로 내야 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팜플렛에 나와 있으니까 다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월 기부금에서 약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의 기부금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들어갔던 방과 후가 특성화로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가 한 클래스당 하루 수업을 할 때 약 13,000원에서 5,000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 달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승이 된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성 경비나 종일반 비용에서는 비용이 인상이 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되지만 이 모든 결과는 26학년도 모집 상황에 따라서 픽스가 되는 점 알고 저희가 정확한 내용들은 신입 부모님들한테 12월 말에 입학금 안내가 나가는데 그 즈음에서 기존에 진급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부 비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인 혜택이 없이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기부금과 수혜성 경비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는 정말 알차게 우리 아이들과 기쁘게 운영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봤습니다. 3순위 입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5세 같은 경우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거의 동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원하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3순위까지 온 친구들이 거의 동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중간에 뭐 다른 연유로 좀 바꾸거나 아니면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이후에 대기로 하셨던 분들도 대기 상황 가운데에서 좀 늦게라도 다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도 아직 1순위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3순위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 7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6, 7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초과하게 되면 11월 1일 토요일 날 9시에 현장 추첨을 하고 탈락자가 우선 대기인데 그런 경우에도 수용되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학 설명회 못 온 경우 입학이 불가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 원으로 대기를 올려주시면 앞에서 빠지는 경우 순서대로 대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세 대의 차량으로 2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쪽은 영통, 흥덕, 망포, 신영통, 서천, 메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차량을 탔을 때
맨 처음 탄 아이들이 원으로 들어오기까지 30분이 넘으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따라서 조금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현재 영통 전 지역 다 돌고 있고요. 흥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 현대 7단지인가요? 7단지, 6단지, 5단지 이렇게 해서 크게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포 같은 경우에는 L클래스, 그다음에 아이파크 5단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파인베르, 그 앞에 또 단지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거기까지 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영통 같은 경우에는 현대 3차, 그다음에 갑자기 제가 그 아파트 이름 까먹었습니다. 푸르지오도 보이는데 그 두산 아파트 쪽에 바로 새로 생긴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지금 저희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많지 않아서 코스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는 저희가 서천 1단지, 그다음에 서촌 경희대 바로 뒤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거기 쌍용 아파트인가요? 그 삼성 연수원 건너편 있는데 거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메탄동은 지금 저희가 주공 1단지, 2단지 이렇게 돌고 있고, 거기 바로 옆에가 두산 위부가 있어요. 그래서 두산 위부까지는 현재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 1차, 2차 이렇게 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광교가 흥덕이랑 연결이 되려고 한다면 제일 풍경채 새로 생긴 아파트 있죠. 그쪽은 가능합니다. 오면서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그 엘리웨이 있는 그 아파트 단지 거기도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사실 그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아이들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코스와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광교만 생기지 않는 한에는 조금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차량비가 수혜성 경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을 따로 내는 건 아니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수혜성 경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위주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 차량이 안 되어도 라고 할 경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등하원을 해주신 경우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쪽으로 드랍을 해주시면 거기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 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동탄, 이동탄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오산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타교인이나 불신 가정은 또 얼마나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예인 교회에서 설립 부설한 예인 에듀케어이지만 저희 예인 교인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교인이 50% 이상이고요. 불신 가정이 평균 한 두 가정 내지는 세 가정. 근데 여기서 불신이라고 했을 때 교인이라고 했을 때 양쪽 부모님이 다 믿으시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혼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부모님, 아버님이 또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반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먼저 저희가 부모님이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뭘 배우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저희 종일반이 인원이 저희 교사 안에서 다 이 수요를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종일반을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재는 5세 반 한 반, 25년도 기준입니다. 6, 7세 반 한 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오후 늦게까지 있으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일반을
12명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 이런 조건이 있음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경우 있으시죠? 출산할 때는 저희가 종일반을 인원에 상관없이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는 달과 그 다음 달 2달 동안 종일반 이용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안 되나요? 나라 지원은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비인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교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렇게 와서 들으시고 저희 원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라 지원은 저희 원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각 가정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다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아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라고 하실 텐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정 때문에 안에까지 잘 깨끗하게 준비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대신하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을 오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따로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사진 밖에 들어오시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외관 앞에 마당이 있고요. 1층 홀입니다. 저희는 모두 2층의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에 아이들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1층 계단 위로 올라가면 중층이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도서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는 교실이 3개 있고 현재 5세가 그 3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6세, 7세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실이 있는데요. 아이들 인원에 맞게 저희가 교실 배치를 매달 다르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 선생님이 따로 수업하는 공간, 그 다음에 플레이룸, 아트룸이라고 하는 공간들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동하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게 되시면 우리 아이들 오리엔테이션 때 교실에 같이 들어가서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오픈 잘 한번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큰 모습들을 보여드렸던 그 제주도 사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서 저 맨 끝에 있는 친구 얼마나 저 자유를 만끽하는 예인을 지켜야 할 교육이 다른 교육과 무엇이 다르냐? 다른 유치원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이거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삶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이 변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고 대세에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인을 지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5살 들어와서 7살 졸업할 때 정말 많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요. 정말 그 아이들의 교육의 효과는 이 아이들이 어려움이 닥치는 사춘기,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청년기가 됐을 때 이 어린 시절의 교육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빛을 보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 자신이 증인이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부모님들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 소개를 해주시고 동생을 다시 보내고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의 교육과는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커가는 것들을 나중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더 속성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으로 교육하는 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과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들을 보낼 때
분명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들, 오늘의 시간이 부모님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뒤에 있는 교사 또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좀 적은 내용이 좀 미흡하거나 못 적으신 분들은 다시 뒤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입학식에서 뵙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